6월 A매치 대표팀이 발표가 됐는데 김도훈 감독이 이끄는 이제 6월 A매치 명단이죠. 요 명단이 골키퍼부터 보면 조현우, 송범근, 그리고 이번에는 황인재 선수가 처음으로 뽑혔습니다. 그리고 수비 라인에는 권경원, 박승욱, 조유민, 하창래 센터백 라인이고요. 이번에 박승욱 선수와 하창래 선수가 뽑혔어요. 이제 김민재 선수가 부상이기 때문에 센터백 라인에 한 명이 새로 뽑혀야 됐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김영권 선수가 이제 최근에 좀 안 좋다 보니까 김영권 선수가 제외가 됐습니다. 그리고 풀백 라인에는 김진수와 이명재 왼쪽 풀백, 오른쪽에는 황재원과 최준 오른쪽 풀백이 뽑혔어요. 이제 오른쪽 풀백 자리에는 서령우 선수가 이제 계속 뽑혔었잖아요. 최근에 서령우 선수는 어깨 부상 때문에 현재 뽑을 수가 없어서 서령우 선수가 이제 제외가 됐습니다. 그리고 수비형 미드필더 박용우와 정우영 두 명의 선수가 동시에 복귀를 했어요. 정우영 선수는 클린스만 감독 체제에서 제외가 됐었고, 박용우 선수는 지난 아시안컵 이후에 황선홍 감독이 이끄는 3월달 A매치 명단에선 빠졌었죠. 근데 박용우 선수와 정우영 선수가 다시 수비형 미드필더 라인에 복귀를 했고요. 박용우 선수 같은 경우는 또 최근에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우승을 했습니다. 주전 멤버로. 그리고 박용우 선수가 또 이제 소속팀에 가서는 또 잘해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뭐 박용우 선수가 뽑혔고, 수비형 미드필더에. 그리고 중앙 미드필더 자리에는 황인범, 그리고 뭐 홍현석, 그리고 이선 라인에 배준호 선수가 이제 아무래도 관심이 많이 이제 가는 선수죠. 배준호 선수가 처음으로 A매치 명단에 뽑혔습니다. 그리고 이재성, 손흥민, 황희찬, 엄원상, 이강인 선수가 뽑혔어요. 요 이선 라인에는 우리가 빠진 선수가 정우영 선수가 빠졌어요. 작은 정우영. 정우영 선수가 이번 시즌에 주전으로는 못 뛰고 있었는데 이제 분데스리가 막판에는 괜찮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쉽게도 이번 명단에는 뽑히지 못했다. 그리고 최전방 공격수 자리에 주민규와 오세훈. 근데 요 이제 오세훈 선수는 조규성 선수 대신 뽑힌 거죠. 기사를 보면 조규성은 이미 이번 시즌이 끝난 다음에 6월에 평소에 안 좋았던 무릎의 치료를 받을 계획이다. 그래서 이번 명단에는 이미 빠지는 것이 예상이 됐었다. 이게 조규성 선수는 이제 빠지는 게 예정이 되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 오세훈 선수가 뽑혔습니다. 오세훈 선수는 이번 시즌 그 J리그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팀이 있어요. 마치다 팀이 있는데 요 팀에서 주전 공격수로 뛰고 있습니다. 16경기 모두 선발로 나왔고요. 그리고 득점은 6골을 넣고 있어요. 그래서 오세훈 선수가 이번에는 또 새롭게 뽑혔다. 그리고 이제 그 박진섭 선수도 이제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 지난번에 뽑혔었잖아요. 그리고 꽤나 잘해줬던 기억이 있는데, 이 박진섭 선수도 지난 주말에 약간 머리 부상이 있었죠. 이제 부상 때문에 안 뽑혔는지 아니면은 아예 안 뽑은 건지 모르겠지만 박진섭 선수도 빠졌다. 그래서 이제 이번 요 A매치 명단이 생각보다는 새롭게 뽑힌 선수가 많아요. 7명이 새로 뽑혔습니다. 7명. 황인재, 그리고 박승욱, 하창래, 최준, 그리고 배준호, 그리고 오세훈, 황재원 7명의 선수가 뽑혔어요. 새롭게. 아무래도 이제 우리 대표팀의 부상자가 김민재, 조규성, 뭐 서령우, 그리고 뭐 박진섭 이런 이제 부상자도 좀 있고, 좀 이제 김영권 선수처럼 이제 나이가 조금 이제 많아지면서 좀 부진한 선수들도 있고, 김승규 선수도 부상이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약간 명단에 이제 빠진 선수와 새롭게 보는 선수가 있다. 그런데 임시 감독이다 보니까 김도훈 감독이 이거를 뭐 실험적으로 내가 뽑았다. 그리고 사실 김도훈 감독이 임시 감독으로 선임된 게 바로 지난주죠. 지난주에 선임이 있기 때문에 김도훈 감독이 뭐 이거를 뭐 엄청나게 관여를 해서 뽑았을까라는 생각은 좀 들고요. 일단 김도훈 감독의 의견도 좀 들어갔겠지만 베이스는 전력강화위원회에서 혹은 이제 뭐 축구협회에 이 데이터가 있을 거니까 1군 명단도 있고 이제 상비 명단도 있고 할 거잖아요. 1순위, 2순위, 3순위 막 이렇게 벤투 감독 때도 막 엄청나게 순위가 많았다고 알려져 있죠. 그런 이제 명단이 있기 때문에 부상자가 있고 뭐 이렇게 선수가 부진하고 이런 것들을 그쪽에서 좀 채우지 않았을까. 명단을 보면 확실히 2선 라인의 선수가 매우 좋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포지션별로 선수들을 살펴보면 이런 형태죠. 이제 최전방 공격수 자리에 주민규와 오세훈 두 명의 선수고, 그리고 뭐 손흥민 바로 옆에 있고, 그 다음에 뭐 왼쪽 오른쪽 이제 요 2선 라인이 정말 되게 풍부해요. 황희찬, 이재성, 이강인, 배준호, 엄원상. 여기에 더해서 이제 미드필더로 분류를 해놨지만 홍현석 선수까지 포함이 되죠. 우리가 2선 라인에만 지금 홍현석, 엄원상, 이강인, 배준호, 황희찬, 이재성, 그리고 손흥민
손흥민까지 7명의 선수가 있는데 이 중에 엄원상 선수만 빼면 모두 다 유럽 무대에서 뛰고 있는 선수입니다. 발표된 이 명단 자체가 만약에 작은정우영 선수가 뽑혔다면 아마 엄원상과 작은정우영 선수가 좀 경합을 하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엄원상 선수가 뽑혔는데 작은정우영 선수까지 뽑혔으면 유럽 빅리그에서 뛰는 2선 라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가 2선 라인이 괜히 강점이라고 하는 게 아니다. 그리고 이제 약간 그 작은정우영 선수가 못 뽑힌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텐데 아마 여기는 얘기가 좀 나올 수 있는 자리예요. 왜냐면 엄원상 선수는 최근에 또 K리그에서 그렇게 막 좋진 않아요. 또 엄원상 선수는 오히려 최근 들어서는 조금은 이제 약간 좀 안 좋은 모습들도 좀 나왔고, 반면에 정우영 선수는 이번 시즌 중반부터 주전에서 밀렸어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갈수록 막판에 미넨전에 골도 넣고 약간 올라오고 있었거든요. 정우영 선수가 빠졌다. 저 얘기는 뭐 나올 수는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런 걸 보면 이 2선 라인이 참 강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리고 뭐 왼쪽 오른쪽 풀백은 뭐 김진수, 이명재, 황재원, 최준인데 일단은 오른쪽 라인이 좀 궁금하죠. 새롭게 뽑힌 황재원과 최준이 어떻게 뛸 것이냐. 황재원 같은 경우는 가운데로 좀 많이 들어올 수 있는 선수고, 최준 같은 경우는 직선적으로 올라가는데 더 장점이 있는 선수인데 스타일이 또 달라요. 황재원 선수 같은 경우는 황선홍 감독도 올림픽 대표팀이나 아시안게임 대표팀에서 중앙 미드필더처럼 좀 썼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저 황재원 선수는 대구에서도 어느 순간 보면 그냥 중앙 미드필더를 봅니다. 풀백으로 나왔다가 중앙 미드필더가 지치면 중앙 미드필더를 빼고 아예 황재원을 중앙 미드필더로 써요. 그래서 황재원 선수는 인버티드 풀백을 잘할 수 있는 선수라서 이제 이런 게 되는 거죠. 우리가 2선 라인이 좋다 보니까 이런 형태. 황재원을 오른쪽에서 쓴다면 황인범 선수가 올라가고 홍현석이나 황인범이 나온다면 수비할 때 수비 라인 앞을 보호하다가 공격할 때는 아예 한 명이 올라가고 황재원이 가운데로 들어와주면서 공격 숫자를 늘린다. 이선 자원을 극대화시킨다. 이 풀백을 인버티드 풀백으로 쓰는 게 미드필더를 한 명 올린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황재원 선수를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조금 들고요. 그리고 이제 수비 라인이 근데 약간 문제예요. 그동안 주전 멤버로 뛰었던 김민재, 김영권 다 빠져버렸고, 그러다 보니까 권경원, 하창래, 조유민, 박승욱 4명의 선수인데 일단 그동안 발을 맞췄던 멤버들도 아니고 주전으로 A매치를 많이 소화한 선수들도 아니에요. 그리고 심지어 하창래와 박승욱 선수는 이번에 새로 뽑힌 선수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 그 중앙 수비수 라인에 일단 우리가 늘 김민재가 없을 때 불안했었고요. 그리고 일단은 김민재가 없을 때 늘 불안했는데 심지어 톰발을 많이 맞춰본 라인도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요 수비 라인이 조금 이제 걱정은 됩니다. 일단 근데 뭐 새롭게 뽑힌 하창래와 박승욱 선수를 말씀을 드리면, 이제 하창래 선수는 조금 더 김민재과예요. 하창래 선수는 조금 더 이제 피지컬적으로 부딪혀주고 싸워주고 이런 좀 선수고요. 그래서 이제 3백의 오른쪽이나 왼쪽도 이제 가끔 가다가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선수고, 박승욱 선수는 이제 수비형 미드필더, 중앙 수비수, 상황에 따라서는 오른쪽 풀백도 볼 수 있는 선수입니다. 이 박승욱 선수가 기본적으로 볼을 잘 다루는 유형의 센터백, 이 선수는 또 멀티플레이어 이기 때문에 요긴하게 쓸 수 있는 선수가 되지 않을까 걱정하고, 또 이제 기대하는 게 이제 어떤 거냐면, 일단 미드필더 라인은 늘상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장점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생각보다는 이 미드필더 라인의 조합을 잘 못 맞춰왔어요. 우리가 조합을 잘 못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배준호라던가 이강인, 그리고 이재성, 홍현석, 황인범 요 2선 라인에 있는 요 선수들이 멀티플레이어가 되는 선수들이 되게 많아요. 한눈에 봐도 이 5명의 선수가 멀티플레이어잖아요. 이강인, 배준호 측면, 중앙, 공미 다 뛸 수 있고, 이재성 중미, 공미, 측면 다 뛸 수 있고, 황인범 같은 경우는 수미, 공미, 중미 다 뛰고, 홍현석은 측면도 뛰고, 미드필더 라인에서 멀티플레이어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뭐 김도훈 감독이 뭐 엄청난 전술을 뭐 들고 나온다거나 전술적인 실험을 한다거나 힘들겠지만 우리가 미드필더 라인의 조합을 조금 더 잘 가져갔으면 하는 마음은 있거든요. 그런데 김도훈 감독이 K리그에서도 미드필더 라인을 그래도 유연하게 쓰는 K리그 감독에 속해 있습니다. 이제 울산을 이끌 때 김도훈 감독이 미드필더 라인에서 신진호, 윤빛가람, 그리고 최근에 강원에서 잘하는 이상헌, 그리고 이청용 이런 선수들을 측면에 있다가 중앙으로 들어오게 만들고, 미드필더 라인이 위에 있다가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3백 만들었다가 수비형 미드필더 했다가, 이렇게 미드필더 라인을 그래도 잘 쓰는 편에 속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쨌든
저는 기대를 하는 건 미드필더 라인을 우리가 2명만 가져가는 게 아니라 2명, 3명 혹은 역삼각형, 정삼각형 여러 방면으로 좀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뭐 기본적으로 주전 멤버는 이렇잖아요. 왼쪽에 황희찬, 오른쪽에 이강인, 중앙에 황인범인데 미드필더 자원이 좋다면 굳이 최전방 공격수를 안 쓰고 손흥민을 원톱으로 두고 미드필더 한 명을 추가할 수가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당연히 이재성, 뭐 분데스리가에서 최근에 진짜 좋은 선수거든요. 이재성 선수가 컨디션도 좋고 최근에 활약도도 되게 좋아요. 분데스리가에서도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성을 안 쓸 수가 없어요. 우리가 너무 잘해서. 근데 황인범을 그렇다고 또 안 쓰냐? 황인범 선수가 그 뭐 아시안컵 때는 뭐 부진했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지만 황인범 선수 에이스처럼 즈베즈다에서 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인범 선수도 또 써야 되는 자원이고, 그러니까 이제 미드필더 라인에 이재성도 쓰고 황인범도 쓰고 이강인도 쓰고 황희찬도 쓰고 막 이래야 되니까 이제 클린스만 감독 시절에는 이 조합이 밸런스를 잃어버렸죠. 그런데 이 밸런스를 우리가 잘 맞추기만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황인범 선수가 수비형 미드필더를 하면 본인의 강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거든요. 황인범 선수가 지금 즈베즈다에서도 올라가서 공격형 미드필더처럼 뛰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황인범 선수가 수비할 때는 내려오겠지만 공격할 때는 황재원 선수 같은 인버티드 풀백을 볼 수 있는 선수가 가운데로 들어오고 황인범이 올라가는 요런 형태를 가져가면 어떨까? 싱가포르와 중국을 상대로 우리는 정말 공격적인 경기를 해야겠죠? 당연히.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이선 라인을 조금 더 많이 배치도 하고 공격적인 선수를 많이 배치를 할 때 황재원이나 최준, 풀백이 올라가서 측면 공격을 도와주면서 공격 숫자를 늘리는 것보다 차라리 풀백이 중앙으로 들어오고 황인범의 공격성을 살리는 게 우리 공격에 조금 더 좋은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사실은 만약에 이명재가 나온다면 이명재가 공격적으로 올라가겠지만 김진수가 나온다면 차라리 약간은 밸런스를 좀 맞춰주면서 자연스럽게 황희찬이 공격에 집중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들어줘도 좋고요. 좀 뭔가 이 미드필더 라인이 워낙에 좋다 보니까 우리가 다양한 형태로 좀 활용을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사실은 여기서 우리가 뭐 이제 기대하는 배준호 선수가 나오면 되게 다양한 곳에 뛸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그냥 단순하게 투톱을 둔다 라고 하면 투톱을 뒀을 때 배준호 선수가 들어갈 자리가 애매하거든요. 황희찬과 이강인이 있으니까 이 자리를 배준호 선수가 이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뭐 이재성 선수도 이렇게 되면 약간 피해를 보게 되는 거고, 그런데 원톱을 제외하고 이제 이재성 선수가 들어간다. 이러면 이재성 선수까지 활용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차라리 역삼각형의 미드를 사용하면서 여기에 배준호나 홍현석을 끼워 넣을 수가 있는 거죠. 황인범 대신 배준호를 쓸 수도 있고, 아니면 홍현석을 쓸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이재성 선수 대신에 뭐 배준호가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이런 때는 뭐 이강인 대신에 이재성이 오른쪽 측면에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배준호 같은 경우는 황희찬 선수 자리에서 뛸 수 있잖아요. 그러면 황희찬이 빠지고 뭐 미드필더 라인에 황인범, 홍현석 혹은 뭐 이재성, 이강인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이 배준호 선수가 왼쪽 측면 공격수, 이제 공격형 미드필더, 3미들에서 중앙 미드필더도 되는 선수라서 이제 여러 방면으로 좀 쓸 수 있을 것 같다. 이거는 근데 홍현석 선수도 마찬가지고 뭐 이재성 선수도 마찬가지이긴 한데, 배준호 선수가 뭐 그렇다고 해서 이번 경기에 엄청나게 뭐 핵심 멤버로 활용되지는 않을 겁니다. 제 예상으로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이선 라인이 너무 좋아요. 배준호 선수가 이번 시즌에 스토크시티에서 잘했지만 이강인, 황희찬, 이재성 보다 잘했냐? 이게 전제가 돼야 되는 거죠. 손흥민보다 잘했냐? 이선 라인에 우리가 이 정도 급에 있는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배준호 선수가 잘하긴 했는데 이번 그 대표팀에 이제 기대하시는 것처럼 완전 주전 멤버, 핵심 멤버로 사용된다. 그러진 않을 거예요. 다만 배준호 선수가 나왔을 때 이 선수가 미래에는 우리 국가대표팀의 주전 자원이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어떤 플레이를 보여줄까? 교체로 나와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 그리고 이 선수의 활용도가 측면에서도 뛸 수 있고 공미에서 뛸 수 있고 어떤 위치에서도 좀 뛸 수 있으니까 재밌겠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걱정되는 건 뭐냐면 미드필더 라인의 조합이 되게 다양하잖아요. 그러면 미드필더의 조합이 다양하다는 뜻은 우리가 이선 자원이 특히나 다양해요. 그러면 이제 마치 우리가 맨체스터 시티를 보는 것처럼 맨체스터 시티가 로드리 옆에
데실바 혹은 코바치치 이런 선수를 둬요. 그러면 수비형 미드필더 한 명을 두고 두 명을 두면서 약간 안정감을 가져가지만 결국 공격할 때는 한 명이 올려간다는 거예요. 공격성이 좋은 미드필더가 많다는 거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그 아시안컵 때 그리고 약간 그 클린스만 감독 때 안 좋았던 건 뭐냐면 이겁니다. 공격을 하는데 황인범 선수가 올라가는 게 낫잖아요. 황인범이 올라가서도 잘하는 선수니까 황인범이 올라갑니다. 근데 미드필더가 아무도 없이 정우영과 박용우 둘 중에 한 명이 너무 외롭게 있어요. 왔다 갔다 하는 건 좋은데 왔다 갔다 할 때 올라가는 순간 요 공간을 누군가 같이 싸워줘야 되는 거거든요. 같이. 근데 박용우 선수와 정우영 선수가 이 두 명의 선수의 단점이 뭐냐면 그 특히나 박용우 선수가 기동력이 그렇게까지 좋은 선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박용우 선수가 그 울산에서 잘할 때도 두 명이었어요. 수비 라인 앞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투볼란치라고 하잖아요. 두 명의 수비형 미드필더를 뒀을 때 박용우 선수가 잘했거든요. 근데 황인범 선수가 올라가 버리니까 본인이 기동력이 좀 별론데 공간을 넓게 커버를 해야 돼서 약간 좀 안 좋아지는 이런 형태가 좀 나왔었어요. 그리고 정우영 선수 같은 경우에도 벤투 감독 시절에 정우영 선수가 되게 고생을 많이 했죠. 황인범 선수가 또 올라가면 정우영 선수 같은 경우는 커버도 넓게 할 수 있는 선수니까 반칙으로 끊어주면서 우리가 이번에 그 아시안컵 때 결국에는 또 생각나는 선수가 정우영 선수예요. 아, 수비적으로 누군가는 뒤에 있어야 되는구나. 그런데 정우영 선수는 나이가 이제는 조금 많죠. 그래서 지금 폼이라던가 컨디션이 어떨진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약간 불안한 거예요. 정우영 선수는 약간 신체 능력이 조금 내려가 있을 거고, 그리고 박용우 선수는 기동력에 일단 장점이 있는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혹여나 또 황인범 선수가 올라갔을 때 우리가 이 간격이 멀어지면서 역습을 많이 당하는 이런 형태가 되면 안 된다. 그렇다면 이제 김도훈 감독이 뭐 요 공간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풀백이 가운데로 들어오거나 요런 이제 형태를 통해서 잘 밸런스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밸런스 유지. 그리고 심지어 이 밸런스가 유지가 안 되면 이제는 이번에 김민재도 없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싱가포르와 중국이라고 하지만 밸런스가 무너져 버리면 김민재가 없을 때 수비에 대한 대처 잘 되진 않겠죠. 김민재가 없다는 것도 생각을 하면서 미드필더 라인의 밸런스를 조금은 더 잘 잡아갈 수가 있어야, 그래야 우리가 안정적으로 싱가포르와 중국을 상대로 했을 때 이길 수 있다. 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김도훈 감독 자체가 미드필더 라인을 그래도 유연하게 쓰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그 K리그에 있을 때 어떤 형태로 썼냐면 미드필더 라인에 뭐 두 명의 선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한 명의 선수가 센터백 라인으로 내려갑니다. 내려가면 앞쪽에 있는 선수가 또 내려와요. 밸런스 맞춰주기 위해서. 그러면 요 자리에 당시에 이청용 선수가 있었거든요. 이강인 선수도 마찬가지잖아요. 중미도 보고 측면도 볼 수 있는. 그래서 한쪽 측면에 있는 선수가 가운데로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풀백이 좀 올라가지고 미드필더 라인을 유연하게 쓰면서 밸런스를 좀 맞춰주는 이런 형태를 잘 가져갔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던 황재원 선수는 가운데로 들어오지만 최준 선수는 올라가서 플레이하는 데 더 장점이 있거든요. 그러면 최준을 올렸으면서 이강인을 가운데로 들어오게 만들고 여기서 공격형 미드필더 패스를 뿌려주는 역할을 이강인에게 주고, 그리고 이재성 선수 같은 경우는 이강인 선수가 저런 장점을 가지고 있다면 이재성은 내려왔다 올라갔다 하면서 팀의 밸런스도 맞춰주고 적재적소에 움직이는 게 이재성 선수잖아요. 그러면 이재성 선수가 오히려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에 있다가 약간 황인범이나 박용우 이런 선수들이 좀 내려가서 후방 빌드업을 도움을 줄 때, 그럴 때 내려와서 밸런스를 맞춰주는, 그래서 이런 이제 형태로 운영이 되는,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김도훈 감독이 울산을 맡았을 때는 저렇게 그 미드필더 라인을 유연하게 썼어요. 누가 내려오면 뭐 누가 올라가고, 그리고 뭐 풀백이 직선적으로 올라가느냐 혹은 안쪽으로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전형도 좀 달라지고, 그 과거에 이제 새벽의 축구 전문가와 K리그가 전술 분석 영상을 공식적으로 만들었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가 벌써 한 몇 년 지났는데, 그때 이제 김도훈 감독의 축구가 K리그 내에서는 유럽 축구를 잘 따라가는 팀이구나 라고 그때 설명을 할 때 말씀을 드렸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김도훈 감독이 사실 정식 감독으로 되기는 힘들겠지만 미드필더 라인을 어쨌든 배준호라던가 이렇게 실험적으로 뽑은 선수도 있고, 그리고 수비 라인도 어쨌든 약간 실험적인 수비 라인인 거잖아요. 부상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극복을 해 나갈 수 있을까? 이게 일단은 좀 기대가 된다. 원톱을 굳이 세우는 것보다 손흥민을 그냥 원톱으로 두고 이선 라인에 대한 그 강점, 그냥 한눈에 봐도 이선 라인이 되게 강해요. 이선 라인을 조금 더 많이 쓰는 전략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굳이 키가 큰 주민규나 오세훈 선수를 두는 것도 좋지만, 그리고 그 선수를 쓰면서 뭔가 만들어가는 것도 좋지만 이선 자원에 대한 뭔가 더 메리트를 줄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게, 미드필더를 더 많이 두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뭐냐면 우리가 이번에 정식 감독이 아니라 임시 감독을 쓴다는 게 매우 큰 문제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왜 그러냐면 싱가포르랑 중국 이 두 경기 대충 할 수 있는 경기가 아닙니다. 월드컵 2차 예선 통과했고 어차피 최종 예선 나중에 가는 건데 싱가포르와 중국전에 손흥민이라던가 이런 선수들을 굳이 주전으로 나오게 해야 되냐?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무조건 나와야 됩니다. 왜냐면 싱가포르와 중국전을 혹시라도 지는 것도 아니고 무승부라도 나오면 우리가 3차 예선 때 시드가 1시드가 아니라 2시드로 밀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우리가 뭐 2차 예선 통과했다고 해서 버려도 되는 경기가 아닙니다. 시드 배정이 그리고 이게 단순히 가까운 시일 내만 보면 월드컵 최종 예선의 시드가 다 바뀌는구나. 하지만 월드컵 최종 예선에서 우리가 이란과 일본과 호주 이 세 팀을 굳이 만날 이유는 없잖아요. 이 시드에 있는 뭐 그런 팀들을 만나는 것보다 이 일본, 이란, 호주를 만나는 게 혹시라도 성적이 더 안 좋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월드컵을 갔을 때도 월드컵의 시드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최종 예선을 우리가 뭐 이 시드로 간다고 통과를 못 한다고 생각은 어렵고요. 이제 숫자가 늘어났으니까 월드컵 진출 국가가. 그런데 월드컵에 갔을 때 시드가 또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시드 관리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벤투 감독 시절에 벤투 감독이 잘했던 것 중에 하나가 월드컵 예선전을 압도적인 성적으로 끝냈죠. 그래서 우리가 그 월드컵 본선 때 시드가 우리가 올라가냐 마느냐 잘만 하면 이 시드 되겠다 막 이랬었잖아요. 그런 이제 생각을 해보면 시드 관리를 해야 돼서 요 두 경기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식 감독을 선임을 못했기 때문에 일단은 불안한 상태고 그리고 부상자가 많기 때문에 또 지금 새로 뽑은 선수도 많고 매우 불안한 상태인데 그래도 우리의 이 정도의 스쿼드라면 싱가포르와 중국은 이겨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번 A매치 때 또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아주 좋은 또 성적을 내줬으면 좋겠다.